갤럭시를 살까? 갤럭시 버즈를 살까? 삼성전자 주식을 살까? 갤럭시는 189만 2천원, 버즈는 23만 9,800원, 삼성전자 주식은 8만 1,500원. 그래, 주식을 사자.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주식 열풍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주가 되셨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약 11%라고 하는데, 이 비중에 비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 없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삼성전자 주주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가자라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의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한 주당 가격은 약 8만원이고 시가총액은 486조로 코스피 시총 1위입니다. 시총 2위인 SK 하이닉스가 약 85조인 거에 비하면 단연 독보적인 1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주 현황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뭐야, 이재용 부회장이 주인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겨우 1.6%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좀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삼성전자는 지주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이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렇듯 결국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 1.6%만으로도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지분으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주인은 맞아요. 하지만 전체 비중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무려 53%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매매 동향 관련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뭘로 돈을 벌까요?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CE 사업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서 소비자, 가전제품이죠. 우리가 아는 삼성의 TV, 삼성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IM 사업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라는 너무 길죠. 네, 어쨌든 이 말을 줄인 건데 우리가 아는 갤럭시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즉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이죠. 또한 네트워크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5G 통신 장비가 네트워크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삼성전자는 5G 통신 장비에서 전 세계 5위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DS 사업은 디바이스 솔루션의 줄임말로 해석하면 장치 해결? 직역하니까 좀 뭔가 이상한데 어쨌든 이 사업에는 반도체 사업과 디스플레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만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2017년에 블루투스 스피커 시장에서 세계 1위인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스피커도 판매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사업이 뭐냐? 삼성전자 하면 바로 생각나는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주력 아이템입니다. 실제로 전체 매출액에서 스마트폰이 약 45%, 반도체 사업에서 약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많이 팔릴수록 돈을 많이 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삼성전자 주주로서 어떤 밝은 미래를 생각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스마트폰 사업과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겠죠. 먼저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 기대가 되는 건 폴더블 폰입니다.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약 10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약 7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기대가 되는 점을 보려면 우선 삼성전자가 어떤 반도체에서 강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반도체 종류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지는데 삼성전자는 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D램이 주력 상품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예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는 아예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2019년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는 크게 3개로 나뉘는데 반도체 설계만 하는 테미스, 설계도를 가져다 주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설계랑 제조를 모두 하면 종합 반도체. 이 중에서 삼성전자는 설계와 제조를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설계에서 거의 8에서 90% 집중되어 있고 파운드리 부분은 점유율이 좀 낮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인텔을 추월해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됐다는 점에서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 기대가 되는 점이죠. 하지만 이렇게 너무 장밋빛 미래만 볼 수 없죠. 주주로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리스크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기업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님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죠. 이를 어려운 말로 오너 리스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총수가 없으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 이런 리스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 사업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6월에 샤오미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7%의 점유율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어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어떻게 성장시켜 갈지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요즘 삼성전자의 고객들이 반도체 칩을 직접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점도 리스크인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고객사인 구글과 애플이 직접 칩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파운드리도 같이 하는 삼성전자에게 위탁 생산을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괜찮다고 볼 수 있어서 현재까지는 양날의 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갈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삼성전자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삼성전자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다면 또는 이미 삼성전자 주주라면 적어도 주주로서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